배달비 얼마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배달비 차가웠습니다. 얼마예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던진 질문이었죠. 인사는 없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진우는 배달 가방을 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2,000원입니다. 비에 젖은 우비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 묻으니까 거기 서 있어요. 민준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현관 타일 경계선 밖에 섰습니다. 하얀 대리석과 시멘트 바닥 사이 그 경계였죠. 짜장면 2그릇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신발이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짜장면 그릇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아! 검은 면발과 소스가 하얀 대리석 위로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짚었습니다. 민주는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슬리퍼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소스 몇 방울이 튀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배달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진우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배상은요? 제가 물론 해드려야죠. 진우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을 열어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3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월급날까지 사흘이 남았고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나면 늘 이랬습니다. 민주는 진우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아닙니다. 뭐라도 드려야. 진우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다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낡은 볼펜 한 자루. 볼펜을 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로 거리. 관광객들 앞에서 10분에 5,000원을 받고 그려주던 초상화. 20살 때 그게 등록금을 마련하던 방법이었습니다. 배달 가방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치킨집 광고였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진우가 전단지 뒷면을 펼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대답 대신 진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가로질렀습니다. 선 하나가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준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윤곽, 눈, 코, 입. 30초가 흘렀습니다. 진우가 볼펜을 멈췄습니다. 전단지를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선, 이 터치, 이 방식? 민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림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대학교 작업실, 캔버스 앞에 서 있던 친구의 뒷모습, 서태호. 민준의 목구멍이 조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잠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엔진 소리가 그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진우의 오토바이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빨간 후미등만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민주는 현관에 서서 손에 든 전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종이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갔습니다. 태호 형?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구석에서 낡은 화집을 꺼냈습니다. 서태호 작품집. 희미한 글씨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화집을 펼쳤습니다. 대학 시절 서태호가 그린 인물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단지 스케치를 그 옆에 놓았습니다. 같았습니다. 선의 흐름이 똑같았습니다. 명암 처리 방식이 일치했습니다. 감정을 담아내는 섬세함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단지를 촬영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전단지 구석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행복 중화요리 02-558942.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2번 잘못 입력했습니다. 3번째에 겨우 저장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5분. 전화하기엔 늦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호 형의 아들일까?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집과 전단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민주는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행복 중화요리 맞습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손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민주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전단지와 화집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네, 행복 중화요리입니다.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청담동으로 배달 오신 분 계시죠? 청담동이요? 아, 진우 말씀하시는 건가? 민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진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확신이 섰습니다. 그분이 지금 계십니까? 아니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무슨 일이신데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맨 위 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대학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서태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호가 캔버스 앞에 서 있고 민주는 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형?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진 속 태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태호의 졸업 작품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림 제목이 사진에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미소. 민주는 그 제목을 기억했습니다. 태호가 얼마나 그 그림에 공을 들였는지, 밤을 새워가며 붓질했던 모습을. 상자를 덮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키를 집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행복 중화요리.
30분이 걸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철수가 홀을 닫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벨이 딸랑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인데요. 11시부터 가능합니다. 손님으로 온 게 아닙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로? 어제 저희 집에 배달 온 직원분 있잖습니까? 진우 씨. 철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뭐 문제 있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 있어서요. 민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음식을 쏟은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건 그 배상비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진우 실수니까 제가 처리할 일이고요. 그게 아니라 민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우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철수는 민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셔야죠.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받은 그 스케치였습니다. 이걸 진우 씨가 그려줬습니다. 철수가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림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진우가 이걸? 네. 그리고 저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 씨 아버님을 알았습니다. 서태호 선생님을. 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단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태호 씨를 알아요? 대학 동기였습니다. 절친이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민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얘기 안 좋아해요.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애가 왜 그림을 그만뒀는지 아세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그리고 빚.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호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진훈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진우가 18살 때부터 봤어요.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를 벌던 애였죠. 철수가 전단지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림 재능이 있다는 거 다들 알았어요. 하지만 진우는 절대 붓을 안 잡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미웠으니까요. 그림만 그리다가 가족을 버린 아버지가. 민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호 형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도 압니다. 태호 씨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다만 그림에 미쳐 있었을 뿐이죠.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 주소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뭡니까? 그의 상처 더 주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아픈 애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여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철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진우는 지금 행복한가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진 않죠. 하지만 살아가고는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옥탑방 주소였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20분 후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탑방까지 한참을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우. 문패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 섰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왜 여기 계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다 민준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우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할 말 없습니다. 진우가 민준을 지나쳐 문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얘기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서태호 선생님은 제 친구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늘 함께였습니다. 진우는 열쇠를 문에 꽂았습니다.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진우 씨가 태호 형의 아들이라는 게 상관 있습니다. 진우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누구 아들이든 그건 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따라다니지 마세요.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를 불렀습니다. 진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형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진우를 부탁한다고. 쟤한테 재능이 있으니 꼭 화가로 키워달라고.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형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봤지만 연락이 안 된다고만 하셨죠. 그만하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진우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빚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머님이 아프셨다는 것도. 그만하라고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좁은 복도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듣기 싫으면 가세요. 아무도 붙잡지 않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민준이 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진우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다가갔습니다. 안 됩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찾았는데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뭘 원하시는 겁니까? 진우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뭘 원하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민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 망가진 거 아세요? 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림, 그림, 그림. 매일 그림만 그렸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도 몰랐어요. 작업실에만 박혀 있었으니까. 병원비가 없어서 제가 알바를 3개씩 뛰어도 그림 팔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리기만 했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리고 남긴 건 빚뿐이었죠. 2억 원이 넘는 빚.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예요. 당신이 그렇게 찾아다니던 천재 화가 서태호가 남긴 거예요. 진우 씨,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전 당신도 아버지도 그림도 다 필요 없어요.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좁은 복도 바닥에 진우의 눈앞에 뭐 하시는 겁니까?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형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진우 씨를 찾지 못해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 씨가 겪은 고통을 몰랐던 것, 그것도 미안합니다. 진우는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50대 남자, 떨리는 어깨, 일어나세요. 제발. 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안 됩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무슨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형과의 약속을 저버린 게 제 잘못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호 형은 진우 씨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거짓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진우 얘기였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아들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화가가 될 거라고. 진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하다고,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민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20년이 지났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진우 씨가 용서해주면 일어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붓을 잡아주세요. 진우 씨의 그림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게 형에 대한 제 마지막 약속입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시회도 화랑도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형이 제 인생을 바꿔줬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미술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형 덕분입니다. 지금 미술관 관장이 된 것도 모두 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민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진우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진우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림은 그리지 않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준에게 건넨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옥탑방은 좁았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부엌. 그게 전부였죠. 민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왜 그림을 그만두셨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진우가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 씨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제 그 스케치만 봐도 재능이요?
진우가 민준을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고 살 수 있나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18살 때부터 일했습니다. 중국집, 편의점, 공사장.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림? 그런 건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태호 형은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형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굶주렸죠.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림만 그렸어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었죠. 민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태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은 진우 씨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이요? 진우가 비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나요? 밥값도 못 벌어오면서 그림을 팔면 됐잖아요. 형 그림은 비싸게 팔렸을 텐데 안 팔았어요. 단 한 점도.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품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술가의 자존심이래요. 책상을 쳤습니다. 컵이 흔들렸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굶었는지 아세요? 민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워요. 지금도. 진우가 창밖을 봤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진우 씨, 이제 빚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5년을 갚았습니다. 아직도 5천만 원이 남았지만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림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전 다시는 붓을 잡을 생각 없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진우는 사진을 받지 않았어요. 안 봅니다. 제발이요. 민준이 사진을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태호가 어린 진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진우는 사진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언제 사진이죠? 진우 씨가 5살 때였습니다. 형 작업실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 속 태호는 행복해 보였어요. 진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형은 진우 씨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진우는 사진을 만졌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는 저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아닙니다. 민준이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스케치북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진우를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죠. 형은 매일 진우 씨를 그렸습니다. 작업실에 이 스케치북이 10권도 넘게 있었어요.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형은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그래도 변명이 안 됩니다. 진우가 사진을 밀어냈어요. 결과는 같아요. 우리 가족은 힘들었고 아버지는 그걸 모른 척 했어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민준도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뭡니까? 진우 씨는 정말 그림이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제 스케치를 보고 알았습니다. 진우 씨는 아직도 그림을 사랑하고 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이, 구도가 모든 게 살아 있었어요. 민준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진우 씨, 재능을 묻어두지 마세요. 세상은 진우 씨의 그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 그림 따위 필요 없어요. 진우가 문을 열었어요. 이제 정말 가주세요. 민주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실례했습니다. 민준이 문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진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린 자신을 안고 있는 아버지, 스케치북 가득한 자신의 모습,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우야 왔구나. 미숙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일요일 오후, 진우는 요양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3층 203호. 어머니의 방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다가갔어요. 미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쉬는 날 아니었어? 어머니 보러 왔죠. 진우가 과일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사과 한 알을 깎기 시작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저 그래. 약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미숙이 진우를 봤어요. 아들의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진우야, 울었니? 아니에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어미가 모를 줄 알아? 미숙이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 진우는 사과 깎는 걸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제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가?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이요. 미숙의 손이 굳었습니다. 혹시 민준이? 진우가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 사람 여기도 왔었어. 네. 미숙이 창밖을 봤습니다. 엊그제였나? 20년 만에 찾아왔더구나. 뭐라고 했는데요? 미안하다고. 진우를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눈물을 흘리더라. 너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나 봐. 진우는 칼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밉지 않으세요? 믿긴. 왜 안 믿겠니? 미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빚만 잔뜩 남기고 가신 양반인데. 그럼요. 하지만 미숙이 진우를 봤습니다. 미운 만큼 그립기도 해. 진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희 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었어. 다만 그림을 너무 사랑했을 뿐이지. 사랑이요? 가족보다 그림을 더 사랑했잖아요. 아니야. 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침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이거 봐. 진우가 스케치북을 받았습니다. 펼쳤어요. 숨이 멎었어요. 스케치북 가득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기였던 시절부터 10살까지 수없이 많은 스케치들. 이게 너희 아버지가 매일 그렸어. 작업실에서 돌아오면 꼭 너를 그렸지. 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림 그리다가도 내 얘기만 나오면 웃으셨어. 아들 자랑이 제일 많으셨지.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는 한 번도 표현을 못 하셨어? 서툴렀던 거야. 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 아버지 마지막 작품 제목 알아?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였어. 완성 못하고 가셨지. 심장마비가 너무 갑자기 왔으니까. 미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 그림에 뭘 그리려고 하셨는지 아니?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였어. 어른이 된 내 모습을 그리려고 하셨대.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스케치북 위로 떨어진 눈물이 번졌어요. 아버지, 진우야. 미숙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뭐라고 하던
그림을 그리래요. 전시회도 열어주겠대요. 그래.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해봐. 어머니, 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내가 이뤄줘.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해요. 아버지처럼은 못 그려요. 누가 아버지처럼 그리래? 미숙이 진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너는 너답게 그리면 돼. 진우의 그림을 그리는 거야. 하지만 15년 동안 고생 많았어. 빚도 거의 다 갚았고 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어미가 허락한다. 진우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남은 빚은 제가 갚을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걱정인데요. 난 괜찮아. 미숙이 웃었어요. 약 먹으면 잘 버티잖니. 몇 년은 더 살 거야. 어머니, 그러니까 그림 그려. 내 아버지한테 보여드려. 진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긴. 당연한 걸. 미숙도 아들을 안았어요. 마른 손으로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서태호가 그린 행복한 날. 가족 셋이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월요일 아침 10시. 민주는 미술관 관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서 있었어요. 민주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진우 씨?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든 오라고. 진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미발표 유작을 찾고 싶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초상 말입니까? 네. 그 그림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제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같아서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형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민준이 책상으로 가서 수첩을 꺼냈어요. 형의 작업실은 어디였죠? 홍대 근처였어요. 하지만 진작에 정리됐을 겁니다. 주인은 김 사장님이라고 작은 화랑을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민준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찾아봅시다. 혹시 그분이 뭔가 보관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민준과 진우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진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풍경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저기요. 민준이 작은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김씨 화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사람이 화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혹시 김 사장님이신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서태호 화가님을 아시죠? 김 사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태호? 물론 알지. 내 작업실을 쓰던 친구였는걸. 이 사람은 태호 선생님의 아드님입니다. 진우가 인사했어요. 아, 진우? 김 사장이 진우를 자세히 봤습니다. 많이 컸구나. 어렸을 때 여기 자주 왔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지. 아버지가 그림 그릴 때 옆에서 스케치북에 뭔가 그리곤 했잖아. 김 사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왔나?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을 찾고 있습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그림인데 혹시 보관하고 계신 게 있나요? 김 사장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의 초상. 아, 그거. 눈빛이 밝아졌어요. 있어. 창고에 있을 거야. 정말입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호가 돌아가기 전날 가져온 거야. 완성은 못했다고 하더군. 김 사장이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라와봐. 좁은 복도를 지나 창고에 도착했어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김 사장이 덮개를 치웠어요. 캔버스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있다. 김 사장이 소리쳤어요. 큰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천을 벗겼습니다. 진우는 숨을 멈췄어요. 캔버스에는 미숙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하지만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얼굴과 상반신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경과 손은 스케치만 되어 있었죠.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림 속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고통도 아픔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태호가 이걸 제일 아꼈어.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렸지. 완벽하게 그리고 싶다고 했어. 민준도 그림을 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다운 그림이네요. 진우는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캔버스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아버지,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하셨구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진우가 김 사장을 봤습니다. 당연하지. 원래 내 거야. 감사합니다. 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화랑을 나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림을 들고 있었어요. 이제 뭘 하시겠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못다 그린 그림을 제가 이어서 그리겠습니다. 민준은 놀랐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이게 아버지와 제가 함께하는 마지막 작품이 될 테니까요. 진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완성됐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감도 함께 묻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준의 미술관 전시실. 흰 벽에 2개의 캔버스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왼쪽은 서태호의 어머니의 초상, 오른쪽은 진우가 새로 그린 어머니의 미소. 민준은 2 그림 앞에 서 있었어요. 말을 잃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이 이렇게 다르면서도 같을 수가. 태호의 그림은 미완성이었어요. 하지만 진우가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자신의 그림을 그렸죠. 진우의 그림 속 어머니는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 2 그림이 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버지와 아들이 제가 원했던 겁니다. 진우가 그림을 봤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 둘 다 같은 사람이니까요.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미숙이었어요. 유진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달려갔어요. 왜 무리하세요? 제가 모시러 간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유진이가 도와줬어.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꼭 보고 싶어 하셔서요. 미숙을 두 그림 앞으로 모셨어요. 미숙은 그림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왼쪽 그림을 봤어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당신.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걸 그리고 계셨구나. 오른쪽 그림을 봤어요. 현재의 자신. 진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진우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린 겁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걸 제가 이어받아서요. 미숙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렇겠죠? 당연하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미숙이 두 그림을 번갈아 봤어요. 당신,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요. 당신 닮아서 그림도 잘 그리고.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님, 전시회 여시겠습니까? 전시회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작품을 중심으로요. 미숙이 진우를 봤습니다. 진우야, 내 생각은? 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좋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해라.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일 후 전시회 오프닝 날이었어요. 미술관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도 와 있었어요. 전설의 화가 서태호의 미발표작 공개, 아들 서진우, 아버지 유작 완성의 첫 전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진우는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떨렸어요. 유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떨지 마세요. 잘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유진 씨. 저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유진이 웃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 배달 전단지 모아준 거요. 그거 보고 다시 그림 그리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전시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두 그림 앞에 멈췄어요. 대단하군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다니.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어요. 미숙도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어머님이시군요. 그림 속 주인공.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미숙은 겸연쩍게 웃었어요.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시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합니다. 20년 만에 공개되는 서태호 선생님의 유작, 그리고 아들 서진우 작가의 첫 작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두 작품은 같은 사람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시간 차이가 있죠. 민준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현재. 하지만 두 그림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봤어요. 미숙도 아들을 봤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오늘은 뭘 그리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새 작업실, 민준이 마련해준 공간이었어요. 창문이 큰 2층 작업실,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캔버스 앞에 서 있었어요.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요. 캔버스에는 중국집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철수 사장님, 주방, 배달 오토바이, 그리고 유진의 모습도. 저예요? 유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진우가 웃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세요. 사실이에요. 진우가 붓을 내려놓고 유진을 봤어요. 유진 씨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제가 뭘 많이 해줬어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줬잖아요. 유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어요. 작업 중이었나요? 아니에요. 잠깐 쉬던 참이었습니다. 다음 전시 준비는 어때요?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진우가 캔버스를 가리켰어요. 이번엔 일상을 그리고 싶어요. 제가 살아온 삶을요. 민준이 그림을 봤습니다. 좋습니다. 진우 씨만의 이야기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나저나 어머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 매일 병원에서 웃으신대요. 진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림 보면서 행복해 하신다고 간호사분이 말씀하셨어요. 다행이네요. 민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태호 형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겠죠. 진우도 창밖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커피를 내왔어요. 드세요. 세 사람이 창가에 앉았습니다. 참, 다음 주에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미술 잡지에서요. 거절하고 싶은데요. 진우가 손살에 쳤어요. 아직 그런 거 할 준비가 안 됐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진우 씨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맞은편 건물 옥상에 비둘기들이 날아올랐어요. 햇살이 작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는 다시 캔버스 앞에 섰어요. 붓을 들었습니다. 색을 찍었습니다. 캔버스에 닿았어요. 선이 그어졌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잡은 붓. 하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민준도 미소 지으며 봤습니다. 진우는 계속 그렸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을, 살아온 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요양병원, 미숙의 병실, 벽에는 세 개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서태호의 행복한 날, 서태호의 어머니의 초상, 진우의 어머니의 미소, 미숙은 침대에 누워 그림들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오렌지빛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그림들도 빛을 받아 빛났어요.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 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